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파보는 명작의 맛입니다. 오늘은 KBS 1TV 1일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18회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7회까지 우리는 복권 당첨으로 하루아침에 239억을 손에 쥔 김대식과 이해숙 부부. 그 복권의 진짜 주인이라 주장하는 한무철 손창민의 팽팽한 신경전을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될 18회의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복권 당첨과 파괴되는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오랜 우정과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대식과 해숙 부부는 239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손에 넣었지만 이 돈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숙은 돈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8화에서 첫 장면은 해숙의 백화점 쇼핑하는 모습과 상황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이해숙이 고급 핸드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판매 직원이 가방 하나를 꺼내 보여주자 해숙의 눈이 반짝입니다. 직원이 가격이 790만 원이라고 말하지만 해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직원은 더 비싼 한정판 가방을 꺼내 보여줍니다. 제일 비싼 걸로 해주세요. 일시불로 해줘요. 해숙의 당당한 목소리에 주변 고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판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받아듭니다. 그 순간 해숙의 눈에 미자이아 현가 보입니다. 예전부터 미자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명품 가방에 열등감을 느껴왔던 해숙은 이제 자신도 마음껏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우월감에 어깨가 절로 펴집니다. 하지만 미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가방을 받고 나오는 해숙의 표정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이 교차합니다. 여기서 해숙의 내면은 복잡합니다. 그녀는 평생 알뜰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거액의 돈을 손에 넣은 후 그동안 억눌러왔던 허영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이 무철에게서 온 것이라는 죄책감도 느끼고 있죠. 장면 2는 지난 17화의 핫 이슈 규태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사무실의 규태가 일하는 모습이 등장하며 최규 태박 상면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들 민용의 수술비에 대한 걱정으로 눈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규태는 무철이 건물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일을 떠올립니다. 40억에 계약했지만 무철에게는 30억이라고 속인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갈등합니다. 자식 자산이 얼마돼 그 정도 넘어가겠어? 규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민용의 치료비가 연간 5천만 원이나 든다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차라리 무철이 한국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오랜 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워합니다. 규태의 심리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지만 아들의 치료비라는 절실한 필요 앞에서 친구를 속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자식을 위한 희생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애잔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장면 3은 그동안 안 보였던 미진의 집이 등장하고 역시 복권에 관한 이야기가 어울립니다. 미진의 집. 지우가 아빠 광식에게 다가갑니다. 지우는 자신의 종이접기 작품인 동서남북을 찾고 있습니다. 아빠, 내 동서남북 못 봤어? 광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외할머니가 가져가셨는데.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의합니다. 할머니가 안 주었는데. 이 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지우의 동서남북 종이접기는 사실 대식이 무철에게서 받은 복권 용지입니다. 해숙이 이를 비밀리에 가져간 것이죠. 광식은 이 상황을 눈치챘지만 복권의 진짜 가치를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진의 남편 광식은 이 과정에서 어쩌면 중요한 증거를 손에 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우의 종이접기가 사실은 로또 용지였고 그것이 대식 부부에게 거액의 당첨금을 안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족 간에도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면 4는 역시 전편에 이어 무철과 대식의 대치와 갈등 장면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골목길. 은행에서 돌아오던 대식은 무철과 마주칩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무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대식을 바라봅니다. 잘 지내? 이웃이면서 인사도 없이. 갑자기 부자 됐다며?
대식은 당황하면서도 태연한 척합니다. 무슨 소리야? 가게가 잘 돼서 좀 여유가 생겼을 뿐이야. 무철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럼 금고 설치하고 명품 가방에 골프채는 뭐야? 치킨집이 그렇게 잘 돼? 대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철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무철은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내가 준 복권 당첨됐지? 그것도 1등으로. 대식은 필사적으로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복권을 받았어? 무철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약속 기억 안 나? 1등 당첨되면 반반 나누기로 했잖아. 이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이 돈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대식의 내면에서는 자기 합리화와 양심의 가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무철이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추측만 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식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장면 5에서는 해숙의 이사 제안, 어쩌면 당연합니다. 특히 여성이고 엄마로서. 대식의 집. 해숙이 부동산 앱을 보며 흥분된 표정으로 대식에게 보여줍니다. 고급 아파트 사진이 화면에 보입니다. 여보, 여기로 이사 가요. 대식은 놀란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뭐? 해숙은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예요. 지금 대운 빌딩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무철 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러나 대식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사 가면 의심받을 수 있어. 좀 더 기다려보자. 해숙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치킨집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제 돈도 있는데. 대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해. 무철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이 장면은 대식 부부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줍니다. 해숙은 복권 당첨금으로 빨리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하는 반면 대식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식의 진짜 고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무철과의 약속, 그리고 그 복권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장면이 바꾸고 규태와 무철의 40억 계약서와 관련한 장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무철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규태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왔어? 어떻게 된 거야? 홍콩 간다며? 무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습니다. 규태야, 곧 떠날 거야. 근데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규태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 서랍을 열고 계약서를 꺼냅니다. 이건 계약서야. 무철이 계약서를 잡아채며 묻습니다. 뭐야 이거? 규태는 깜짝 놀라며 불안해합니다. 무철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거 원본이랑 다른데? 매매가가 왜 30억으로 되어 있지? 우리 40억에 계약했잖아.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철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합니다. 너까지 날 속이는 거야? 이 장면은 규태의 배신이 드러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무철은 대식에게 배신당한 데 이어 규태에게서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천하고 삼총사라고 불리던 새 친구의 우정이 돈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장면 7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상합니다. 대식의 집. 미진이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미진은 부모님의 생활이 갑자기 달라진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아빠,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명품 가방에. 이사 얘기까지 하시고. 해숙은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그냥 장사가 좀 잘 돼서. 그리고 내가 적금도 좀 들었었어. 미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지우가 할머니가 자기 동서남북 종이접기 가져갔다는데 그게 뭐예요? 해숙은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냥 애기 장난감이지 뭐. 대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미진이 혹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장면은 복권 당첨이라는 비밀이 가족 내에서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대식 부부의 모습은 돈이 가져온 불신과 단절을 상징합니다. 장면 8은 무철의 최종 결단을 예상합니다. 무철의 집. 무철은 여행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떠나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무철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검찰 소환장도 왔고 채권자들도 몰려올 거야. 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합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일단 나 혼자 먼저 가야 해. 그때 서우희 소원가 방에 들어옵니다. 아빠 정말 가야 해요? 무철은 딸을 안아주며 말합니다. 미안해 서우야. 아빠가 좀 잘못했어. 하지만 꼭 돌아올게. 이 장면은 무철의 절박한 상황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보여줍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그를 도주자로 만들었고 가족까지 떠나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장면 구운 대식의 양심의 가책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대식은 혼자 치킨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무철과의 오랜 우정, 그리고 당첨되면 반반 나누자고 했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239억이라는 거액을 혼자 차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무철이가 내게 준 복권이니까 내 거지. 게다가 무철이는 이미 부자잖아. 그러다 문득 무철이 빚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대식은 고민에 빠집니다. 친구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이 장면은 대식의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돈과 양심, 우정과 이기심 사이에서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면 10에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 대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나섭니다. 대운빌딩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는데 그곳에서 무철을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대식이 묻습니다. 무철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고 싶었어.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대식이 입을 엽니다. 무철아. 사실은 에피소드는 여기서 긴장감 있게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식은 19화에서 복권 당첨 사실을 고백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비밀을 지킬까요? 상징과 복선 분석입니다. 18회에서는 여러 상징적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우의 동서남북 종이접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239억 복권의 상징입니다. 동서남북이라는 이름은 또한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식과 무철, 규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해숙이 구매한 명품 가방은 그녀의 허영심과 과시, 욕구를 상징합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그녀가 갑작스러운 부로 인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품입니다. 규태의 위조된 계약서는 우정의 배신을 상징합니다. 종이 한 장으로 오랜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은 인간관계의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회차에서는 대식이 무철에게 진실을 고백할지 아니면 끝까지 숨길지 19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 대식이 진실을 고백한다면 두 사람의 우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혹은 무철은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규태의 배신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아들, 민용의 치료비를 위해 친구를 속인 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해숙의 과소비와 이사에 대한 고집은 대식과의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239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이들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지우의 동서남북 종이접기, 즉 복권 용지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운을 잡아라는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 앞에서 변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18회는 그 변화의 정점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 기대되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철, 대식, 규태 세 사람 중 누구의 선택이 가장 이해가 되시나요? 돈과 우정, 가족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회차도 함께 지켜봐요.